예,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을 사랑하시고 화목한 런치스타를 기다려주시는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트는 순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계좌 수익률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네. 그만큼 오늘 영상은 뿜뿜 자신감이 있다. 오늘 영상은 꽤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왜냐? 뒤에 썸네일 보이시죠? 미국 수출 데이터를 주목하라. 종목이 보인다. 바로 노란색 글씨. 종목 선택하는 신박한 방법. 이게 많은 소위 말해서 스마트 머니에 움직이는 이 플로우들 중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수출 데이터입니다. 수출 데이터는 곧 무슨 지수? 선행지수요. 바로 이거 시험 가끔 나오던데, 그렇죠? 근데 그만큼 우리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중요하긴 하죠. 그럼요.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데이터 중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사실은 환율이 또 1,400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1,300원 중반대 이미 훌쩍 넘어가지고 이제는 이 1,300 중반에서 1,400 이 레인지에 좀 이 환경에 좀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에 대한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 반대로 수출 수혜주, 특히 중국 말고 미국이요. 네. 이 미국에 대해 수출 데이터 값들을 빨간 날이어도 항상 매달 첫날은 한국 수출을 보셔야 합니다. 곧 공교롭게 노동절날, 그렇죠? 이게 우리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증권쟁이들은 딱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네. 어떻다. 어땠습니까? 이거 자료 여경 씨가 우리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의 이 시간을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툭 보내줬거든요. 이거 한 2, 3분 뒤에 여러분들 공개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따끈따끈한 돈 되는 정보들이 있다라는 점 미리 어그로 끌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요? 4월 수출 보시면 지금 1월에 기록했던 수출보다 훨씬 더 좋은, 지금 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제 15%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수출이 지난 23년 1년간 쭉 마이너스 흐름을 타다가 10월에 이제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4월 지금 이제 10%대 성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한 5, 60% 이제 정도의 수출 증가율을 찍어주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요 수출의 개선세가 7월까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2분기에 있는 수출 피크를 향해 지금 거세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경 씨의 레포트를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계속 중국과 미국의 부동호라면 미국 쪽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중국 시장 조금씩 약간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어떤 또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잠깐만. 이게 너무 미국 식상에 그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니 이제 좀 쩔어있는 중국 수출이 개선되는 이런 품목들을 요목조목 따져서 그쪽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바벨 전략?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것에서 봤을 때 중국 쪽도 조금 의미가 좀 있나요, 요즘?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 평균의 14%에 달하는 수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한 10%까지 이제 많이 그 평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과거에 내보냈던 뭐 기계라든가 정유화학 이런 쪽의 개선세는 조금 느리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제 아이폰이나 뭐 아이폰은 좀 덜 팔리죠. 이제 무선 통신기기나 아니면 컴퓨터 노트북, 이제 이런 IT 기기들이 지금 중국 내에서 소비가 잘 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사가는 물량이 지금 1월부터 쭉쭉쭉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보는 중국 데이터는 중국에서 IT 관련 소비가 얼만큼 돌았나. 지금 그 수혜를 1월부터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중국의 IT 수혜가 이번 연도 내에는 계속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료를 이거는 좀 여경 씨가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는 좀 여쭤볼 테니까. 네. 이 자료가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네,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밀스럽게 자료를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네. 오픈을 합니다. 자,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1월 1일 3.1절 노동절 둘 다 쉴 수가 없습니다. 셋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 수출이 매월 1일 아침 9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라 그래서 온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차트에는 코스피랑 일평균 수출액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되게 궤적이 흡사하게 움직인다. 이제 21년에 코스피가 폭등했던 그때만 제외하더라도 이 수출액과 코스피 같은 경우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중에서도 어떤 품목이 가장 잘 나왔냐, 이제 그게 관건일 텐데요. 그게 보시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4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요 두 품목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캐스팅 하기로는 지금 한국 수출이 2분기에 피크를 찍고요. 이제 7월까지는 요 10%대의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 이제 저희가 수출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이었지만 24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8%로 이제 과거의 그 마이너스 기저효과를 다 상쇄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품목이 좋을까? 이제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최근에 증가율을 보시면 사실 이번 달 4월에만 국한해서 보면 자동차가 저희 수출액이 가장 최신 고가를 이제 찍으면서 이제 자동차 수출이 좋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사실 IT 부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우리가 미국으로만 많이 팔 수 있는데 IT, 그러니까 반도체나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둘 다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이 꿈틀꿈틀거리는 이유가 이 IT 소비로 인해서 중국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중국의 많이 팔 수 있는 품목이 아직까지는 IT에 국한됩니다. 저희가 과거에 많이 팔 수 있었던 이런 석유화학이나 기계, 철강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반응이 오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한 3, 6개월 정도는 이 IT 관련된 주식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달 이제 월간 전략을 매달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5월 월간 전략의 투자 전략을 이렇게 써머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수출.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근데 이번에 저희가 자동차는 좀 뺐어요.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자동차, 특히 현대차는 좀 화면 좀 바꿔주세요.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 때문에 은행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지표는 잘 나왔지만 네. 자동차 지표는 잘 나왔지만 약간 조금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뭐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미리 선반영되기는 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레벨업이 많이 된 거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로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25만 원을 더 이상 치고는 못 가는 흐름이고,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요거는 뭐 아직 이제 우리가 주가 부담이 좀 없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의 약간 간극을 좀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좀 선호하는 전략을 좀 내놓고 있는데,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와 약간 반도체 너무 편중된 게 여전히 우리 수출에, 물론 박수 쳐줄 만한 데이터지만 그게 좀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른 산업이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반도체의 이 흐름은 언제까지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데이터로만 본다면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67억 달러에서 더 올라가는 모멘텀은 사실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최고치이긴 하지만 이걸 더 뚫고 올라갈 놈이 많이 적은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율 60%잖아요. 예. 그러니까 워낙 기저효과도 있고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기만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월, 그러니까 여름까지는 이 반도체의 증가율이 계속 60%, 70%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사가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가장 G2 큰 국가들이 다 여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디스플레이나 무선 통신 그리고 이제 가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무선 통신이나 디스플레이는 요 반도체가 잘 팔릴 때 IT 소비가 돌 때 네. 이제 같이 수출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 때문에 중국이 이제 아이폰을 안 산다 하더라도 본인 그 중국산 제품으로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거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IT 소비의 낙수 효과가 이 IT 기기 쪽에서는 우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베트남 뭐 이런 아세안 쪽으로도 우리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런 장비들을 좀 내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 효과가 때문에 역사적으로 최고의 자사주 매입 효과와 AI의 어떤 레벨업하는 과정을 팀쿡 우리 형님이 잘 오픈하시면서 애플 주가가 꽤 괜찮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레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아이폰 신작이 없다가 이제 첫 올레드 제품에 아이패드가 선보이는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내에도 올레드 관련 종목들이 좀 꿈틀꿈틀 거리는 상황인데 아까 그 자료에서 없는 게 있는데 최근에 화장품주와 방산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왜 내 품목이 없지? 혹시 화장품 관련된 자료도 좀 있나요? 화장품 관련된 건 여기 지금 요 차트의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예. 제가 이제 기초 화장품의 수출액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네,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요거보다는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요 왼쪽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요 왼쪽 그래프의 그 중간 그 하늘색 그 차트를 보시면 지금 향수 화장품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지금 미국의 소비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국에서 특히 많이 사가는 게 바로 요 향수랑 화장품. 그리고 이제 뭐 세면용품이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집안에서 많이 쓰는 가정용품 같은 거를 지금 미국이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재의 수입이 한국산이 가격은 저렴한데 이제 또 환율 효과까지 더해졌죠. 가격은 저렴한데 매우 질이 퀄리티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예전에 그냥 한국건 자동차 사는 거, 가전 사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는 조그마한 품목까지 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향수 화장품 중에 기초 화장품 라인이 좀 잘 나가고 있는데요. 왜 여기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냐면 과거에는 화장품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갔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1, 2년의 요 증가세에는 미국 사람들이 사가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요 중국 사람들이 밀어 올리는 기초 화장품의 성장세였다면 지금 다시 시작한 23년부터의 성장세는 미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NH는 이제 코스맥스를 저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맥스가 탑픽이고요. 우리 월간 공유에도 아모레퍼스픽 이번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화장품 주가 이미 레벨업이 됐어요. 뭐 중소형주긴 하지만 이제 본느 같은 이런 중소형 화장품주, 그러니까 미국향 수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벌써 꿈틀꿈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역시 화장품이 죽을 것 같았다가 다시 미국향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되자 투심이 다시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는데 이러한 수급들이 움직이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여경 씨가 담당하는 수출 데이터에 답이다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제목을 제가 제2의 변압기라고 적혀 있는 게 아마 이 종목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잡으신 거 아닐까요? 예. 재룡전기. 이 변압기 관련된 회사인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상당히 이 변압기 여기서 이 변압기 관련된 재룡전기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저 종목을 한번 살펴보니까 10년 동안 이 수주 공시가 5개도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한 2, 3년간 공시를 보면 막 수주 공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미국향.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 변압기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주시죠. 네, 요 제품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네.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미국의 왼쪽 그래프예요. 미국의 건설 지출 같은 경우가 바이든 정부 이제 들어서 실제로 투자가 시작된 이후에요. 예. 미국 건설 지출이 쭉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 한국의 미국향 수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예전에는 한국의 소비재만 사갔었다면 이제 사실 자동차가 가장 커요. 미국향 수출에서 자동차가 지금 차지하는 게 거의 30-40%에 육박할 만큼 미국의 자동차 수출 비중이 컸었는데요. 22년부터 이 체질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향 중간재 자본재 수출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유형 투자가 들어갈 때 한국에서 이제 기계도 사가고요. 그 다음 석유 화학 제품도 사가고요. 이제 요런 그 반응이 이제 변화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미국 내에서 제조업 공장을 짓겠다고 말한 그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할 거 없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 공장들이 되게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수입해야 할 것이 바로 요 산업기계,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요 지게차, 불도저 이런 운반 하역 기계들이 가장 먼저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3년에는 사실 가장 먼저 한국 수출이 크게 늘어났던 게 지게차로 시작이 됐어요. 지게차와 불도저. 그러니까 일단 삽을 떠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하니까 이런 큰 운반 기계들이 막 처음에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23년 중반으로 오게 되니까 아래 보시는 변압기와 이제 건식, 뭐 유입식 이렇게 조금 이제 다르긴 하는데 이런 변압기 쪽에서 데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3년 중반에 이제 처음 변압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고서에 예. 사실 그때는 저도 이게 주가까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까? 사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2년부터 미국에 투자되는 금액이 계속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요. 네. 이게 변압기까지 이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파워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력 기계인 거죠. 이 전력 기계에 관련된 품목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3년에는 이런 변압기 관련된 전력 기계 관련된 거를 되게 확신을 가지고 밀지 못했었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변압기까지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잘 팔리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압연기, 그 다음 철강제 체인, 이제 요런 거는 금속 기계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삽을 뜨고 어떤 그 공장 부지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실제로 이제 기계 관련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미국으로 수출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골조를 세우고 나면 이런 엘리베이터 들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아직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제 미국 쪽으로 오히려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전력 관련된 기계에만 좀 국한이 됐었다면 요즘은 이런 금속 기계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산업 기계라든가 아니면 철강제 이런 쪽으로도 이제 미국의 수요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고 펀더멘털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캐펙스 투자와 연관이 매우 농후한. 네. 근데 약간 이 손이 잘 안 나가고 고민이 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요. 네. 트럼프가 되면 그동안의 사업 진행됐던 것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건 어떻게 돼서? 그런 것도 사실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요. 진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뭐 보조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팔고 나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지어놓고 있는 공장은 일단 세팅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그거를 나중에 뭐 좋은 값에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삽을 이미 뜬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완성해야 하는
이제 한 2년, 저희가 보통 25년까지 미국에 이제 투자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 투자는 아마 완성을 어떻게 해서든 시키겠다. 나중에 이제 그걸 얼마나 팔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이제 그냥 바로 여기서 공장 그만, 공사 중단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그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젊어졌더라고요. 보였어요? 아니요. 한번 기사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면 유튜브 나가야 되나? 어쨌든 되게 젊어졌어요. 시술을 했다, 리프팅 관련된 이런 피부 미용 관련 종목들도 막 두리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요 피부 미용도 사실은 수출 데이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성형외과 관련된 회사들, 또 압구정, 강남 요 지역에서의 또 수출 데이터를 따져보시는 곳도 있고, 어떤 피부 미용의 본사가 있는 해당 지역, 뭐 평택일 수도 있고, 뭐 원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요걸 통해서 추적해가지고 이거 데이터 많이 늘었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 좀 명석한 추론 방법이 아니었나 싶은데, 혹시 그 트럼프 관련된 내용 혹시 있지 않나요? 제가 살짝 봤는데. 네, 트럼프 관련된 내용은 사실 한국의 리스크 요인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거 한번 먼저 좀 얘기 나왔으니까. 네. 일단 뭐. 만약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은 한국 수출의 가장 최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8년, 19년이 바로 미중 무역 분쟁 1기였었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중 무역 분쟁 2기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가 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왼쪽에 이제 19년도에, 사실 18년도에는 서로 말로만 싸웠어요. 그러다가 19년도에는 실제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무역 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한국의 중국향 수출이 급감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한국의 중국향 수출이 급감해요. 왜냐하면 그 오른쪽 보시면 미국이 중국 물건을 안 사주기 시작합니다. 19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원래 한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걸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입장이었었는데 본인들의 물건을 못 팔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가는 거를 많이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움은 미국과 중국이 했는데 피를 봤던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9년도에 중국 수출은 0%가 이제 보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수출은 마이너스 10%예요. 이건 거의 뭐 경기 침체 왔을 때 이 정도의 이제 증가율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1기 때 미국이 중국의 뭐 화학 제품 아니면 기계, 전기전자 이런 거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이 이제 중국 걸 안 사주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중국이 한국에서 많이 사가던 전기전자 부품, 기계, 그리고 화학 제품들, 그다음 철강, 이런 중요 수입품들을 거의 20% 가까이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019년도에 가장 피해가 막심했던 건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한다면 요거는 한국의 25년 네, 수출을 봤을 때 좀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그 정책 보고서가 나오는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외국에서 세금을 걷어서 미국을 더 잘 살게 하겠다. 이제 그런 그 문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 생각하는 건 중국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한 60% 정도 이제 인상을 하고요. 중국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0%포인트만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먼저 미국은 가장 그 관세율이 원래 좀 낮은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게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미국이 세입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인컴이죠. 정부 수입에서 수입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의 어떤 무역에서 외국산 제품에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과거의 그 사례를 분석을 했을 때 이번 2024년 수출은 제가 플러스 8%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된다면 아마도 마이너스 6%,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바이든이 연임에 좀 성공을 하면 플러스 4%로 이제 2년 연속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1, 2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되게 바이든보다 많이 높았어서 좀 우려가 컸었거든요. 진짜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동률 비슷해요. 네,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 자금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훨씬 더 많이 모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트럼프가 이제 되면 한국 수출의 리스크이기는 하지만 요것로 인해서 이제 한국 수출이 좀 대응을 해야 할 뭐 FTA를 다시 개정을 좀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할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요 결과는 아직 뭐 하반기에 나올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작금의 5월 초인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지금 수출 데이터의 순항은 7월까지는 뭐 문제 없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요.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이 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선순환 테마가 돌고 있는데 반드시 명분이 필요한 선순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섹터 테마가 움직이려면 바로 이 수출 데이터에서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그 해당 특정 영역에서 먹거리가 나오고 수익률을 확 올릴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이 계속 도출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여경 씨가 상당히 주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인덱스 레포트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이제 또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중국 쪽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게 좀 있을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도 한번 마지막 들어보죠. 네. 지금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제 중국 주식 시장의 퍼포먼스가 좀 좋지 않았고, 이제 중국의 어떤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는 거가 아닌가, 이제 이런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시선이 좀 많았었죠. 그런데 이 그래프 보시면 사실 중국에 대한 우려가 크시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5% 성장을 이뤄내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아무리 세지만 사실 미국도 연간 성장률로 따지면 2%고요. 한국도 2%. 그런데 중국은 사실 5% 성장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중국이 왜 이렇게 안 좋게 됐지? 라고 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중국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한국에서 뭐 수입을 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기술력 상승이 지금 중국의 어떤 체질에 개선되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 보시면 지금 중국의 자본재 수출이라고 해서요. 이 자본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기계류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제조업 쪽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려면 기계를 사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자본재, 우리 한국이 중국에 파는 그 자본재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들도 이제 꼭 한국산 기계를 갖다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중국의 기계 전기 제품, 이제 이게 부가가치가 가장 높으니까요. IT 기계들이.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큼 큰 폭 성장은 못하지만 여전히 이제 고점에 이제 머물러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 수입 같은 경우는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들의 제품을 팔 때 이제 더 이상 그 기계를 사지 않고도 본인 내부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듯이 지금 현재 중국이 한국의 어떤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 부동산에 관련된 침체가 이제 가장 커지니까 이쪽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진 제조업,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요 고도화된 요 제조업 쪽으로 자금을 좀 집행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게 바로 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요런 부분에서 중국의 그 성장률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되게 싼 값에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단가를 낮춰서 이제 물량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요 전기차와 관련된 그 기술력이 매우 크게 올라온 국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이 결코 어떤 장기 둔화 요렇다기보다는 조금 부동산에 대한 비중은 줄이고요. 다만 선진 제조업에 대한 비중을 올리는 이제 그런 내부에서 리밸런싱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런 국면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그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된 소비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옛날에 한국에 많이 사가던 뭐 가전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사지는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좋게 보는 데이터는 뭐냐면 요 IT 통신기기 그리고 요런 그 비디오 이제 가전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성장세가 좀 좋지는 않지만 이런 IT 기기와 관련된 소비가 좀 돌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요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을 이제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가 가전을 바꾸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사용 기간이 지난 걸 저희가 보통 한 7년에서 9년 정도 이제 쓴 거를 네네. 보통 이제 사용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봤을 땐 요 가전 그 성장률이 한 번 더 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연도에 있겠다. 그러다 보면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IT 기기라든가 그 IT 관련 섹터 쪽에서 좀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IT 부문에 관련된 소비, 그 다음 생산 데이터는 좀 좋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환율 효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저희가 그 1,400원까지 이제 한번 갔다 왔죠. 1,400원을. 네. 그런데 이 환율 효과를 한국이 가장 크게 누리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게 요거는 달러화라고 해서 저는 늘 요 데이터를 말씀드리거든요. 뭐 이번 달 550억 달러 팔았습니다. 저번 달 600억 달러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한국의 GDP가 서프라이즈가 난 이유 그리고 IMF, OECD 다 한국의 성장률을 높게 잡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수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달러화를 벌고 그거를 이제 지금 1,400원대 환율에 지금 만약에 그걸 환전을 하게 되면 한국 수출의 원화로 따진 금액은 훨씬 더 그러네. 큰 상황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원화 환산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평균 한 1,320원 요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었다면 그게 4월에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쵸. 저희가 1,400원 갔다 오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땐 이 환율 효과가 1분기보다 2분기에 훨씬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조선이나 IT 기기, 그 다음 자동차 관련된 그 보고서, 섹터 보고서 보면 이제 환율 효과에 힘입어. 원화 약세에 힘입어. 그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효과가 2분기까지도 훨씬 더 확대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다른 국가의 환율보다 지금 우리가 베트남이나 대만, 그리고 요 중국, 그다음 멕시코 보다는 다 지금 원화가 좀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사실 한 나라의 통화가 약세 국면이 간 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이제 지금 수출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요 현실 상황에서는 원화 약세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요게 기업들의 어떤 매출액, 그다음 이익 관련해서는 좀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양날의 검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화 약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출 경쟁력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돈은 좀 벌 수 있겠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의 그 큰 형님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외국인 형님들의 유입이 만만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양날의 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주식시장의 차별화가 되게 심해질 수도 있겠다 2분기에는 그런 또 생각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네. 이번에 그
5월 달 이제 접어드는데, 솔직히 여경 씨 생각은, 주시장을 볼 때, 네. 참,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한 2008, 900 갈까요? 만약에 그걸 이번 5월로 한정시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어려울 수 것 있다.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좀 시기를 조금 더 한 2-3달 정도로 좀 늘려서 보시면 지금 한국 수출이 이제 15%,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5월, 7월에는 20%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5월 데이터는 6월 1일 날 확인하실 수 있고요. 7월 가장 좋을 데이터는 8월 1일 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안에서의 2,800, 900은 좀 어렵겠지만 한 3개월 내에 이제 한국 수출이 계속 투두둑 올라가는 요 국면에서는 아마 3개월로 좀 늘려서 보시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의 시장의 발목을 잡았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이란, 이스라엘 어떤 결투,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확실한 시그널 안 주고 있고 여전히 탁월한 미국 경제의 어떤 데이터 값들, 뭐 고용이든 뭐든 아직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약간 좀 우리가 연초에는 연내 한 3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던 상황에서 지금 뭐 한두 번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의 이 연준의 어떤 스탠스 변화를 움직일 만한 이 미국의 미국의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매크로적인 상황은 맞출 수가 없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수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여경 연구원님 모셔서 우리가 보이는 확실한 숫자가 보이는 그 놀이터에서 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초대를 좀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전에 그 대화도 나눈 거 없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응해 주셨는데 좀 기대를 좀 하게 되네요. 이 수출 효과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여름까지는 조금 속 편하게 이제 한국의 펀더멘털이 올라오는 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월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면 여름에는 생각 외로 썸머 랠리가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우리 투자전략부의 의견이 그대로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데이터학 전문가 정여경 연구원과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을 꾸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지출할 때 많죠. 대신에 방법은 있죠. 많이 투자해서 벌면 그만큼 후하게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승리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